발표 다음 날 파격 시행, 부동산 시장 첫날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는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부동산 상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울 집값이 매섭게 상승해서 6월 넷째 주 아파트 매매 가격이 6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높은 아파트값 나타난 건데 문재인 정부 상승폭을 뛰어넘은 겁니다. 역대 최대치고요. 강남권에서 시작해 한강변 지역으로도 상승세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책을 내놓은 겁니다. 당장 바로 어제부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이 6억까지만 나올 수 있도록 된 건데요. 위원님, 근데 어떤 집을 누가 사더라도 이제 6억 원만 가능하다는 건데 좀 굉장히 이례적인 조치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전례가 없었던 아주 강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발표된 내용들을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이 가장 큰 사안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든 다주택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 등을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주택을 매입하게 되면 주택담보대출의 상한액을 6억 원으로 한정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 6억인 이유가 있나요? 네, 정부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은 지난 1분기 동안에 이제 가장 많이 대출된 금액대를 보게 되면 6억 이상의 비중이 10% 정도로 크지 않았다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과거 민주당 정부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9억과 15억 원으로 설정했을 때 사실 뚜렷한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제시된 6억이라고 하는 대출 한도도 그렇게 뚜렷한 근거는 없이 임의적으로 설정한 금액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소득별로도 주택담보대출 한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림 준비해 봤는데요. 자, 연소득이 6천만 원인 경우에는 수도권에서 10억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한도가 4억 1,900만 원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연소득이 2억 원인 사람이 수도권 20억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는 13억 9,600만 원에서 6억 원으로 절반가량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드는 건데요. 위원님, 그러면은 사실 이게 고소득자들이 거액의 대출을 받아서 초고가 아파트 사는 걸 막겠다, 이런 취지라고 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얘기하기 쉽게 LTV 60을 가정해서 10억짜리 주택을 매입할 때 대출 금액을 보게 되면 딱 6억이 나오죠. 예. 그런데 그 6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사실 30년 장기로 대출을 해서 원리금 상환을 따져보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달에 300만 원 조금 넘게 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대출 금액을 감당할 수 있으려면 감당하면서 일반적인 생활까지 가능하려면 아무래도 월 소득이 600에서 1,000만 원 정도는 되시는 분들이 맞벌이 하시더라도 이 정도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 금액을 더 넘어서서 대출금이 뭐 8억, 10억 이상 나가게 된다면 사실 이 정도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직장인들이나 통상적인 가계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특별하게 너무 비싼 가격대의 주택에서 어떠한 좀 일부 계층들이 많은 대출을 통해서 부의 자산 증식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내용들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네, 이런 초강력 대출 규제가 바로 어제부터 시행되면서 저희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직접 준비해봤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반차 쓰고 간다고 오늘 바로 은행 가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신청하고 은행 간분이 너무 조용한데요. 손님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대출 규제 시행 직전엔 사람들이 반차를 쓰고 갈 정도로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시행 이후 어제는 연락이 뚝 끊겼다든지 너무 조용하다,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 부장님. 네. 집을 사려던 사람들이 일단은 관망세에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정책의 효과가 일단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이 집, 특히 아파트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누구나 이게 살 집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거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느냐. 그런데 그런 이 실수요자 중심보다는 오히려 투자 가치가 높다. 특히나 이 그 아파트값 상승률이 높은 이른바 그 요지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불패다. 사놓으면 언제든지 오른다. 이런 투자의 어떤 목적으로 이 아파트값에 대한 거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른바 갭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증식하려고 하는 이 투기 수요가 이 서울과
이 수도권의 어떤 아파트 값을 끌어올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 다주택자의 어떤 대출을 금지시키고 그리고 실수요자 하더라도 실제 자기 소득 이상이 되는 이 대출을 금지함으로써 이 특이 수요를 막겠다라는 것이 이번 이 수도권 이 부동산 6억 대출 제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예. 앞으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실수요자 일부는 피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른바 투기 수요를 막는 데는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이 부동산 시장의 앞으로의 이 가격 결정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좀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하지만 시행 첫날인 어제도 지역별로 온도차는 있었습니다. 저희 채널A 취재진이 강남권에 가봤는데요. 오히려 급매물 연락을 달라 이런 고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많게는 100억까지도 가지고 계신 형인 새로운 고객분들도 한 3팀 정도 문의가 기회인 것 같다. 좋은 급매 물건, 혹시 그런 물건이 있으면 좀 연락을 달라. 오늘 같은 경우에 70억 넘는 집을 보고 왔잖아요. 대출 그렇게 많이 안 받으시고 5, 6억 정도 갖고 계신 분이었고 한강부만 보시는 그러니까 현금 부자들이 급매물 나오면 연락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 같아요, 위원님.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진짜 현금 부자만 집을 살 수 있는 오히려 부자격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정부에서 강력한 규제책을 내놓게 되면 시장 거래가 위축됩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누군가는 집을 팔아야 하는 사정의 분들이 계시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물건들이 매물로 나오는 건데 반면에 어떤 분들은 서울 집값 그리고 그중에서도 중요 지역의 집값은 빠지지 않는 거고 이렇게 일시적인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조정받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같은 시기가 종전보다 저렴한 가격에 서울 중심의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예. 네, 이번엔 서울 외곽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노원, 도봉, 강북, 노도강이라고 불리죠. 공급 부족 우려는 여전한 상황인데 좀 유동성이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서울 외곽에서는 좀 벌써부터 풍선 효과 조짐이 보인다. 이런 해석도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종전과 달리 대출할 수 있는 최대 금액 한도가 줄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시점에서도 이제 집을 사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출이 나올 수 있는 구간대의 집을 사시게 되는데 지난 수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서울 외곽 지역에서 주택 수요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던 것보다 더 강력하다라는 평가도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초강력 규제가 끝나면 집값이 한층 더 폭등할 수 있다 이럴 수도 있는데요. 구부장님, 네. 구부장님 취재를 굉장히 오랜 세월 해보셨잖아요.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 강력한 대출 규제를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하느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약 이거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다고 해서 다시 또 땜질식으로 이 예외를 둔다거나 아니면 이 대출 규제를 완화하게 되면 다시 또 부동산 투자가 아닌 투기 수요가 재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오히려 강력한 이 규제의 경우에는 그것이 시장에 확실한 신뢰를 줄 때까지는 이 강력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까지의 그 부동산 시장 전망을 보면은요. 예. 신생아나 아니면 신혼부부 아니면 생애 최초 이런 분들에게만 대출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 부동산을 구매하는 가성비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종부세 완화해줬죠. 그리고 예외적인 어떤 그 부동산 규제도 풀어주다 보니까 이번이 부동산 투자를 할 적기인가 이렇게 보고 가수요가 만들어지면서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한 이 부동산 값이 폭등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예. 실수요자에 대한 공급을 대폭 늘리고 투자 수요, 이른바 특이 수요를 막기 위한 이 대출 금지를 강력하게 시행한다라면 이 부동산가 폭등은 어느 정도 진정 기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네, 위원님은 이제 전문가시잖아요. 이번 대책 되게 초강력 대책이다 이런 평가 나오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 저는 이번 대책이 그렇게 필요한 대책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 왜냐하면 최근 3년, 5년, 8년 정도를 봤을 때 항상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부동산의 규제를 강력하게 가할 때마다 전 국민의 관심이 부동산으로 쏠렸습니다. 예.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뭐 일부 사람들만 하는 거죠. 사고 파시는 분들. 근데 이런 와중에서 바로 이번 대책이 나오자마자 전국이 또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식의 인위적인 규제를 계속하는 것이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이 시장 경제를 채택한 사회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전국에서 모든 지역이 불타오르는 곳이 아니고 특히 서울 지역 그리고 그중에서 일부 지역의 가격이 많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문제시 삼아서 인위적으로 전례 없던 조치를 취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금 논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위원님의 개인 의견 저희 들어봤고요. 앞으로 좀 정책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